안녕하세요. 문호구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평행이동에 대해서 공부했었지? 자,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점하고 점을 제외한 나머지 도형하고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했었다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도형 이동 중에 우리가 원하고 이차함수는 점 이동하는 걸로 도형 이동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거였어. 이번 시간은 뭐냐면, 이번 시간은 대칭이동을 해볼게요. 대칭이동. 선생님, 그럼 어떤 거에 대하여 대칭이동입니까? 어디에 대칭한다는 겁니까? 자, 이 대칭이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5가지 기본 대칭이동이 있어. 자, 그걸 점부터 한번 볼게. 점부터. 우리 전 시간도 점부터 봤었지? 자, 여기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있어. 이렇게 Y축이 있어. 자, 선생님이 한 점을 찍어 볼 건데, 그게, 자, 3,2라는 점이라고 해보자, 이거. 3,2. 자, 그럼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선생님이, 첫 번째, X축 대칭을 해보려고. 대칭이동이잖아.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쫙 해볼 거야. 얘 몇 컴마 몇이냐 이거지. 근데 잘 보면, 대칭을 하잖아? 우리 미술 시간에 데칼코만 이런 거 했었지. 점을 여기다 딱 찍고 나서 X축으로 접어! 빵! 여기 점이 찍힐 거잖아. 그러면 요 길이는 같을 거라고. 그럼 요 점을 잘 보잖아? X좌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3, Y좌표는 X축 대칭하면 Y 음수 방향으로 같은 길이만큼 내려갈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 자, 이번에 선생님이 Y축 대칭을 해볼 거예요. Y축 대칭. 자, Y축. 즉, 선생님 Y축 기준으로 있잖아. 이 점을 데칼코만이 빵! 이렇게 때릴 거라고. 빵! 때릴 거라고. 그러면 얘도 역시 요 같은 길이로 해가지고, 같은 길이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힐 거야. 그럼 얘는 Y축 대칭하잖아? 그럼 누구의 값은 변함이 없냐면, Y 값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X 값이 X축 반대 방향으로 그만큼 가기 때문에 얘는 몇 컴마 몇이라고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3,2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번엔 이 점을 원점 대칭할 거라고. 그럼 얘는 좌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지. 원점 대칭하면 사실은 이런 거야. 얘를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해도 원점 대칭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Y축 대칭하고 원점 대칭해도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해도 원점 대칭하고 똑같아. 얘는 생각을 해봐. 얘를 이쪽으로 오나? 얘를 이쪽으로 나. 어쨌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지. Y축 대칭을 하면 또는 X축 대칭을 하면 결국 아까랑 동일하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본 다음에 한번 이걸 볼 거야. 자, 봐라. 우리가 X축 대칭하잖아. X축 대칭? 그럼 뭐의 부호가 바뀌었죠? Y의 부호가 바뀌었네요. Y축 대칭하잖아? X의 부호가 바뀌었네요. 원점 대칭하잖아? 둘 다 부호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 자, 정리 한번 해볼 거야. 만약에 이렇게 X, Y가 있어. Y가 있는데, 자, 대칭을 하는 거를 종류를 한번 이렇게 적어볼 거야. 자, 1번부터 한번, 여러분도 1번부터 한번 보면, X축 대칭이 있고, 그 다음에 Y축 대칭이 있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 있다. 원점 대칭. 자, 다 대칭을 이렇게 해보잖아? 다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어. 즉, X, 마이너스 Y가 돼. 자, Y축 대칭하잖아? 그러면 X의 부호가 바뀌어. 즉, 마이너스 X, Y로 하면 된다고.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부호가 바뀌어. 즉,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될 거라고. X, Y는 다 이렇게 바뀌게 돼. 이제 여기에 두 가지가 추가되는데, 자, 두 가지. 자, 첫 번째. Y는 X가 등장하게 된다. Y는 X. 자, 이거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그냥 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얘를 Y는 X, 이 초록 색깔에 대해서 대칭이동 빵 하잖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Y는 X 대칭하면, XY 자리가 바뀐다고. 즉, 얘는 몇 컴마 몇이 되냐면, 2,3이 돼. 2,3이 되는 거야. 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 있어. y는 마이너스 x 대칭 하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이렇게 지금 y는 마이너스 x에서 데칼코마니를 빵 하잖아. 이렇게 빵 하잖아. 그러면 자리가 바뀌어 일단. 그리고 부호도 바뀌어. 좀 헷갈려서 선생님 다시 정리할게. 다시. 만약에 이 점을 y는 x 대칭 하잖아. y는 x? y는 x? 사실 얘가 x랑 y가 다 같은 점들이잖아. 이걸 대칭을 빵 하면 x, y 자리가 딱 바뀐다고. x, y 자리가 바뀌어? 그런데 y는 마이너스 x 대칭 하잖아. y는 마이너스 x 딱 데칼코마니 찍으면 자리도 바뀌고 둘 다 부호도 바뀌어. 정리! 선생님 결국 이런 얘기네요. 자, 만약에 얘를 y는 x 대칭을 하잖아. y는 x 대칭하면 x, y가 자리가 바뀌어서 y, x가 된다. y, x가 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 하잖아. 그러면 자리가 바뀌는 건 당연하거니와 부호도 바뀐다. 부호도 바뀌어. 다시 정리할게. 다시 정리하는 이유가 있어 얘들아.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평행이동할 때는 점하고 도형하고 뭔가 달랐잖아.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캐치해내는 게 중요했는데 평행이동은 그랬지. 평행이동은. 근데 대칭이동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그래서 점에서 제대로 해놓잖아. 도형에선 별게 없어. 다시 볼게. 다시. 대칭이동은 점이나 도형이나 똑같아. 자,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뀌어. 원점 대칭하면 x, y 둘 다 부호가 바뀌어. x축 대칭하면 y 부호 바뀌어. y축 대칭하면 x 부호 바뀌어.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부호 바뀌어. y는 x 대칭하잖아. x, y 자리가 바뀌어. 이거는 니네 2학기 때도 매우 많이 보게 될 거야. y는 x 대칭하잖아. x, y 자리가 바뀐다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잖아. x, y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이거라. 다시 봐도 돼. 자, 그럼 선생님 이번엔 204번을 볼 건데.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그러면 y는 2x 더하기 3. 얘는 뭐야? 여기는 직선의 방정식이지. 직선의 방정식 역시 선생님이 이렇게 볼 거야. 어떻게 볼 거냐면 선생님 얘를 x축 대칭도 한번 해보고요. 자, 얘를 y축 대칭도 한번 해보고요. 얘를 원점 대칭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얘를 y는 x 대칭도 한번 해보고요. 얘를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야. 자, 해보자.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어요. 즉 y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그냥 쓰면 돼. 이거야. 끝이야.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선의 방정식 하면 y는 ax 더하기 b꼴로 고치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도 해줘도 괜찮아?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도 괜찮아. 자, y축 대칭하잖아. 뭐의 부호가 바뀐다고? x의 부호가 바뀌어. 즉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된다 이거지.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뀐다.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바뀌어요. 즉 y 자리에 마이너스 y,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얘는 일반적으로 y는 하고 나타낼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뭐. 이 정도야. 자, 이번엔 y는 x 대칭해. 그럼 x, y 자리가 바뀌어요. 즉 y 자리에 x를 쓰고요. x 자리에 y를 써요. 이거라고. 끝났어. 근데 선생님 아까 y는 하고 보통 나타내니까 y는 하고 나타내면 어떻게 되지? 넘어가면 2분의 1 x 넘어가서 2로 나누면 빼기 2분의 3 이렇게 되겠군.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잖아. x, y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쓰고 x 자리에 y 자리에 마이너스 x 쓰고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y라고 표현하면 이거야. y라고 표현하면 2분의 1x. 그죠?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3이 될 것이다. 이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면 되는데 다시 한번 중요한 건 뭐였냐면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어요.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뀌어요.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부호가 바뀌어요. y는 x 대칭하면 xy 자리가 바뀌어요. 부호 아니야? 자리가 바뀌어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이거야. 지금까지 기본적인 5가지에 대해서 본 거야.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특수한 2가지를 더 보면 되는데 그게 하나가 점대칭이고 하나가 선대칭이야. 자, 물론 우리가 지금 본 5가지 안에도 선도 있었고 점도 있었는데 얘는 그 기본적인 걸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우선 먼저 점대칭부터 볼까요? 점대칭. 자, 점대칭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문제에서 바로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이. 205번 문제를 통해서 바로 설명해 볼 거야. 어떤 점이 있어요. P라는 점이 있다. P가 3,1이래. 근데 이 점을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지금 몇 컴마 몇이라고 줬냐면 자, 마이너스 1,2라고 주어진 점이 있었대. 이렇게. 그럼 나보고 이 P라는 점을 주어진 마이너스 1,2에 대하여 대칭을 시켜보는 거야. 점. 그럼 점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선으로 가는 거야. 직선으로 간 다음에 그만큼을 그 간 직선만큼 가면 이게 점대칭이야. 다시 이 점에 대해 대칭하라는 건 물론 여러분 그냥 상식상에서 점대칭 땡땡 이래도 상관은 없지.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대칭하라는 점까지 일단 직선으로 가. 그럼 간 그 직선 그 기울기 그대로 똑같은 길이만큼 더 가는 거야. 이게 점대칭이야. 그럼 이 점을 나보고 구해보래. 그래서 그 점을 선생님이 모르잖아. 구할 거잖아. 얘를 A, B라고 한번 잡아보려고. 그럼 이미 우리는 머릿속에서 뭐가 쫙 떠올라. 왜? 길이가 같대. 결국은 이런 얘기야. P라는 점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그 대칭한 그 A, B의 중점이 1,인 거잖아. 얘는 중점이잖아. 우리가 점 배울 때 중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았지. 얘는 중점이라고. 이 두 점의 중점. 중점은 어떻게 했어? X끼리 더해서 2로 나눴고 Y끼리 더해서 2로 나눴다고. 이게 중점이었지. 그게 얘라고. 아, 선생님, 그러니까 결국 얘가 얘니까 자, A 더하기 3이 뭐가 되는 거야? 자, 얘 둘이 X좌표끼리 똑같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가 되지. 즉 A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Y좌표끼리 같아야 되잖아. 그럼 B 더하기 1은 뭐가 되는 거지? B 더하기 1은 자, 양변에 2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4가 될 거고, 아하, B는 3이 되겠군. 즉 얘는 마이너스 5,3이 되는 거지. 결국 이런 얘기야. 다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라고? 점대칭이야. 점대칭. 어떤 점이 주어졌어. P라는 점이 주어졌는데 지금 마이너스 1,2에 대해 대칭해보래. 그럼 그 점대칭이란 건 뭐라고? 같은 길이로 가는 거라고. 같은 길이. 같은 길이로 가니까 결국 대칭한 점과 원래 점, 대칭하기 전에 점은 그 가운데 대칭점에 의해 얘가 결국 중점이 되는 거지. 중점 구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 206번을 볼 거야. 206번, 선생님 원이 등장하는데요? 도형이 등장했어요.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도형의 등장이나 점이나 대칭은 그렇게 쫄 게 없어. 기본적인 거에서 봤지.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원을 이동하래. 원을 이동해? 선생님 앞에서 평행 이동할 때 보여줬잖아. 원은 누굴 갖고 이동해도 돼? 중심. 원은 중심을 갖고 이동하는 거야. 원은 중심을 갖고 이동하는 거. 왜? 이동해도 모양은 변화가 없어. 모양 변화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일단 뭐 원은 그대로 원으로 가겠지만
크기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변화가 없어. 중심 갖고만 이동해도 됩니다. 206번 봐봐. 원이 누가 주어졌냐면 x 더하기 2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이 4야. 그러니까 어떤 원이 있어. 이렇게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2인 원이죠? 그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에요? 지금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4가 원의 중심이야. 그 원을 어디에 대해서 이동하라고 그랬냐면 점이 주어졌는데 얘가 이거야. 3,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이동하래. 원을 막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막 다 모든 점마다 이동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누구만 이동하자. 누구만? 중심만 이동하자. 중심만 이동하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중심을 갖고 이동해도 원은 모양이 바뀌잖아. 즉 중심을 갖고 말이지. 아까 방금 했던 점대칭처럼 그대로 가는 거야. 점대칭으로. 원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겠지. 원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다. 원 조금만 이쁘게 그려볼까? 이쁘게 그려줄까? 아까보단 이뻐? 이뻐. 이쁘게 봐줘. 자, 봐봐. 이거야. 다시. 나는 지금 말이지. 나는 원을 이동하는데 점대칭을 할 거거든. 이 3,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점대칭을 하는데 누굴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이동할 거야. 중심만 이동해도 돼. 왜? 반지름은 변화가 없어? 2로 변화가 없어? 자, 그러면 그 중심을 선생님이 A, B라고 해볼 거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 이 점이 바로 대칭하기 전과 후에 중점이 될 거라고. 즉, 두 점의 중점을 구해볼 거야. 중점은 X끼리 더하고 그걸 2로 나눌 거지. 평균 구하듯이 Y끼리 더해서 2로 나눌 거야. 그게 중점이야. 그럼 아까처럼 X좌표끼리 같아야 되니까 A 빼기 2는 양변에 2를 곱하면 6이 되잖아. A는 8이 될 거고 이거지. A는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Y좌표끼리도 같아야 되니까 B 더하기 4가 뭐가 될 거냐면 양변에 2를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4야. 즉 B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8이 되겠지. 즉 이 좌표는 8, 마이너스 8이 되었어. 자, 끝났다 이거야. 잘 봐. 왜? 나는 그냥 원의 중심을 가지고 점대칭을 했어. 점대칭의 기본은 뭐야? 두 점의 중점이 될 거라고 얘가. 그러면 이제 중심을 구한 거잖아. 그럼 원의 중심이 주어졌어. 그럼 원의 방정식 바로 여러분들 세울 수 있지. 어떻게? x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y 더하기 8의 제곱은 여기는 앞에 있던 원하고 반지름이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4 쓰면 되지. 끝났다 이거야. 결국 다시 점대칭은 중점을 이용하는 거다. 중점 구하듯이 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엔 지금부터 이제 선대칭을 봅시다. 207번을 보자. 자, 207번을 보면 점이 있는데 그 점이 하나 주어지기를 P라는 점이 5,3이라고 주어졌어. 지금까지는 말이지 점을 가지고 이동했는데 이번엔 갑자기 직선이 나타나. 누가?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나타나. 그럼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을 하래. 이렇게 딱 대칭하래. 그럼 대칭하라는 건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어떻게? 자,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쫙 내려서 대칭하면 데칼코마니 할 거잖아. 여기서 빵 접을 거잖아. 그럼 당연히 수직으로 지날 거고 이 길이가 딱 같게끔 이만큼 와서 여기에 이렇게 위치할 거야. 그럼 나보고 이걸 구하래. 자, 얘가 지금 5,3이었어.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 이렇게. 그리고 나보고 이 점을 구하라고, 그냥 구하라는 게 얘를 Q라고 했네. 이렇게. 그래서 구하라고 해서 얘를 A, B라고 한번 놔볼 거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P의 좌표가 지금 5,3인데, 얘를 Y는 2x 더하기 3에 대하여 선대칭이야. 이게 선대칭이야. 이 선에 대해서 딱 접어, 데카콤마니 빵! 해서 나온 점의 좌표를 구해보래. 선생님 지금 한 얘기를 잘 들어봐. 나는 지금 A랑 B를 두 개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 두 개가 필요한데 미지수 두 개를 구할 건데 결국 식 두 개가 필요하잖아. 근데 방금 했던 얘기 잘 들어보면 선대칭은 봐봐. 선대칭 이런 거였어? 이 직선에 어떻게 왔지? 수직으로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수직에 관련된 조건이 필요해. 수직. 두 번째는, 자, 봐봐. 두 번째는. 이 길이가 똑같아. 아까도 비슷한 거 있잖아. 그럼 이 가운데 중점이 위치하지? 그 중점은 하필이면 누구 위에 있어? 직선 위에 있잖아. 그래서 두 번째는 중점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저 A, B를 구할 거야. 자, 그럼 먼저 수직 조건부터 볼게. 수직 조건. 봐라. 수직 조건은 이 기울기하고, 그러니까 이 직선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는 이 선분과 이 직선이 지금 수직으로 만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잖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아, 그럼 두 개의 기울기만 알면 되겠네? 근데 얘는 기울기가 2라는 걸 알아. 얘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 기울기가. 자, 두 점이 주어져서 기울기 x 증가량분의 x끼리 뺀 거 분해. y끼리 뺀 거에 이게 지금 선분의 기울기야. 그러면 다시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얘는 기울기가 2였어.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a 빼기 5분의 b 빼기 3이었지. 그게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중점 조건은 뭐냐면, 중점 조건은 이 두 점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어. 그럼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얘를 직선에 대입할 수 있잖아. 중점은 어떻게 구해? 중점은 두 점의 중점은 x끼리 더해. 서 2로 나눈 거. 그 다음에 y끼리 더해. 서 2로 나눈 이 중점인데 얘가 누구 위에 있냐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대입할 수 있잖아. 직선 위에 점이 있는데. 자, 대입합니다. xy에 y 대입하면 2분의 b 더하기 3이란 놈은, 자, 2 곱하기 x가 누구냐면 x좌표가 2에 a 더하기 5 그 다음에 더하기 3이다 이거야. 아, 결국 우리는 수직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이 식과 중점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이 두 식을 연립하기만 하면 A, B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연립하는 건 어렵지 않죠? 제가 간단히 시작만 해줄게. 자, 얘는 어떻게 돼? 2B 빼기 6은 분자만 곱했어. 분모를 이쪽으로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A 더하기 5가 된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양변에 차라리 2를 다 곱해버려. 이렇게. 2를 다. 그 다음에 얘는 6이 되겠지. 6이 되겠지. 그리고 써주면 어떻게 돼? B 더하기 3은 2A 더하기, 자, 2A 더하기 10에다가 얼마야? 6을 더한 거잖아. 여러분, 이 두 개 연립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이건 여러분들한테 맡기겠다. 그럼 A, B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봐봐. 중요한 건 이거였어. 다시 봐봐. 중요한 건 이거였다. 뭐? 다시. P라는 점이 있었어. 이 점을 나는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에 의해 선대칭을 할 거야. 선대칭이라는 건 일단 이 직선에 수직으로 지나면서 거리가 같게끔 이동하는 거라고. 수직으로 지나면서 거리가 같게끔 이동하는 거야. 이게 선대칭이야. 그럼 그 좌표를 구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 두 가지 조건이 숨어 있었지. 어떤 두 가지 조건? 이 둘은 수직으로 만나 수직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직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 길이가 같다며. 그럼 이 두 점의 중점을 누가 지나? 이 직선이 지나잖아. 즉, 두 점의 중점을 구해서 그 중점을 직선에 대입해야 돼. 반드시 기억하자. 두 가지 조건, 선대칭은 두 가지 조건, 뭐?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이 있었다 이거야. 자, 그러면 다른 문제로 한번 연습을 계속 해보자. 자, 계속 선대칭,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하러 가볼 거야. 계속 여러분들은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 원이 있었어, 원. 자, 어떤 원이 있었다고 쳐보자, 이거. 원. 원을 직선 L에 대하여 이동했대. 직선 L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직선 L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동했어. 빵! 이렇게 데칼코마니 했어, 선생님. 그냥 이렇게 막 그려보는 거야. 이동했더니, 일단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 빼기 5의
제곱은 4라는 원이 있고 원을 직선 L에 대해서 이동했더니 그 원은 뭐가 됐냐면 자 이렇게 된 거야. x 더하기 7의 제곱 그 다음에 y 더하기 2의 제곱은 4가 된 거야. 당연히 반지름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지. 그리고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래. L의 방정식 L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 게 없으니까 선생님 L의 방정식을 그냥 y는 자 ax 더하기 b라고 잡아볼게. 결론! 나는 저 L의 방정식 구하라는 건 a랑 b 값을 구해라 이런 뜻이잖아. a랑 b 값을 구할 거야.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 무슨 말인고 하니 게다가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뭘 갖고 중심 가지고. 자 일단 얘는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0,5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얘는 중심이 몇 컴마 몇이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결론 이런 거야. 중심끼리 이동해도 상관없잖아. 이 0,5를 직선 L에 대하여 선대칭을 한 거지 이렇게. 그랬더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그럼 선생님이 두 가지 조건을 쓰기로 했잖아. 자, 첫 번째 뭐였지? 수직 조건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지? 중점 조건이었지.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에 대한 거지. 자 그러면 먼저 수직 조건을 적어볼게. 수직 조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지? 수직 조건이라는 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얘 기울기는 A라는 거라고 선생님이 이미 놓았고 얘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그러니 자 기울기 한번 보러 갈까?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지? 기울기가 자 보자. 바로 볼 거야.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x 증가량 분했지. x 여기서 얘를 빼볼게 선생님. 여기서 얘를 빼면 얼마야? 0에서 빼기 7 뺐으니까 7분의 그 다음에 5에서 빼기를 뺐으니까 얼마지? 7.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이 기울기 1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 L의 기울기 A는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어떤 조건으로 구했지? 수직 조건. 수직 조건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지. 자, 중점 조건 구하러 간다. 중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잖아. 지금 0,5하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의 중점은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분의 마이너스 7, 그 다음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3이 된다. 이 중점을 누가 지나고 있냐면 중점을 이 직선 L이 이렇게 지나고 있다 이거야. 직선 L이 지나고 있어. 대입한다. x, y에 대입하면 y 2분의 3을 대입하고 a에 x 마이너스 2분의 7을 대입해. 거기다가 b를 더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둘을 연립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둘을 연립하기만 하면 된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기겠다. 너무 많이 맡기는 거 아닌가요? 야, 이거는 맡겨도 되잖아. 이건 계산은 뭐 쉬운 거죠. 자, 다시 저쪽으로 와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봐봐. 선대칭. 첫 번째 뭐지? 얘하고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으니 수직 조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으니 이 둘의 중점을 누가 지난다고? 이 직선 L이 지난다. 즉 중점 조건을 쓰자.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를 볼 거야. 다음 주제는 어떤 두 선분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선분이 주어진 게 아닌가? 주어지지 않았어. 한 점이 막 움직여. 자, 무슨 말이냐? 209번을 통해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자, x좌표, y좌표도 한번 볼까요? 여기 x좌표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 그 다음에 y좌표를 한번 그려볼 거야. 두 점인데 한 점이 1,2야. 빠방. 요점에 있다고 할게요. 선생님 A가 1,2야. 자, 그 다음에 B가 3,1이야. B가 여기쯤 있다고 해볼게요. 선생님 여기쯤. B가 이렇게 3,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나서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었던 거야.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몇 콤마 몇이야? 나도 모르지. 그냥 P가 있대. 그리고 나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P는 이 선분이 될 거고 BP는 이 선분이 될 거라고.
P가 막 움직여. 그럼 P가 여기 있잖아. 만약에 P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P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성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값이 나올 수가 있지. 매우 무수히 많은 AP 더하기 BP 값이 존재할 수 있잖아. P가 어딨냐에 따라서. 그쵸? 그러면 최소를 어떻게 구하지 이거라고. 자, 이게 왜 여기 대칭에 나오느냐. 약속하는 거 쌤이랑 P가 어느 축 위에 있다고 그랬지? P가 어느 축 위에 있다고 그랬냐면 X축 위에 있다. X축. 아, X축? 그럼 이렇게 푸는 거야. 좀 이따 원리는 알려줄 건데. 여러분들이 두 점 중에 마음에 드는 한 점을 택해서 X축 대칭을 하는 거야. 다시 그 움직이는 동점이라고 하는데 그 점이 X축에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두 점 중에 마음에 드는 점을 X축 대칭하라고. X축 대칭. 뭐가 마음에 드세요? 뭐가 B가 마음에 든다고 해볼게요. 선생님 B 얘를 B-라고 해볼까요? B-. 선생님 뭐라 했냐? X축 대칭하면 누구 부호가 바뀌어요? Y. 그러니까 얘는 3,-1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자, 한 점만 대칭하는 거 한 점만. 그리고 나서 저 둘을 이어줘. 자, 이어보는 거야. 촥. 그럼 이게 지금 선생님이 그은 이 주황색이 바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최소값이죠. 왜냐? 잘 봐. 지금 여러분 이 X축에서부터 이 B까지 이 길이잖아. 이 길이랑 같은 게 뭐냐면 요 길이랑 똑같거든. X축에서 B에 그은 거나 B-에 그은 거나 같죠? 왜? 대칭했으니까 당연히 길이가 같겠지. 그러면 이 점에서 X축을 거쳐서 A를 갈 때는 가장 우리가 점에서 점으로 가는데 가까운 게 뭐야? 직선이지. 그럼 얘를 이렇게 이동해서 간 이 길이가 가장 가까운 거래. 왜? 직선이잖아. 만약에 P가 이쯤에 있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직선보다 확실히 거리가 멀어지잖아. 이 길이가 가장 가깝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B 한 점을 동점이 X축에 있으면 X축 대칭한 후에 그냥 원래 있던 A점하고 그어. 그리고 나는 이 두 점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야. 저게 좀 지워졌는데 이게 지금 1,2야 얘들아. 1,2야. 그럼 나는 결국 1,2하고 3,-1의 길이를 구하면 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자, 써볼까? X축 길이 차이의 제곱. 자, 바로 합니다. 차이가 2니까 제곱하면 4. 자, Y끼리 차이의 제곱. 자, 차이가 -3이니까 제곱하면 9. 지금 너무 뒤에를 길게 했네. 답은 이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정리합니다. 선생님이랑. 자, 다시 어떻게? 우리가 AP, BP 길이, 선분 길이 합의 최소를 구하래? 근데 그 P가 X축 위에 있어. 그러면 두 점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한 점을 X축 대칭해서 그어서 두 길이를 구하면 돼. 만약에 움직이는 그 점 P가 Y축에 있대. Y축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드는 점을 한 점을 Y축 대칭한 다음에 그어야지. 이 길이를 구하는 거야. 명심해야 돼. 자, 그러면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문제를 볼 거야. 210번. 자, 선생님 점을 한번 그어볼 건데 X축, Y축에 쫙 그어볼 거야. 얘도 알려준 대로만 하면 어렵지 않다. 자, A라는 점이 2,3이 있어. 여기 A라는 점이라고 해볼게요. 2,3이 있다.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6,5야. 여기쯤 있다고 해볼게. B라는 점이 6,5가 여기쯤 있다. 조금만 아래에다 해볼까? B라는 점이 6,5가 여기쯤 있다고 해볼게. 그 다음에 Y축 위에 점을 P라고 했어. Y축 위에 점을 P라고 했습니다. Y축 위에 점을 P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X축 위에 점을 Q라고 해볼게. 이렇게 Q라고 해볼게. 이렇게 Q. 나보고 A, P, P, Q 이렇게. 자, A, P 선분하고 P, Q 선분하고 Q, B 선분 합의 최소를 구하래.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 거야. 즉 A, P, P, Q, Q, B.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야. P는 Y축에서 막 움직여. Q는 X축에서 막 움직여. 그럼 결국은 A라는 점에서 Y축 한번 찍고 X축 찍고 B로 가는데 가장 가까운 길이가 뭐냐 이거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움직이는 점이야, PQ가. PQ? 발음 잘해야 돼. PQ? 그 움직이는 점이 하나는 Y축에 있고 하나는 X축에 있어.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지? 움직이는 점이 X축에 있으면 너네들이 마음에 드는 점은 X축 대칭하고 Y축에 있으면 Y축 대칭을 해라 이거야. 선생님 이왕이면 이렇게 해볼게. 나는 일단 A라는 점을 이 P라는 점에 가까우니까 얘를 Y축 대칭을 딱 할 거야. 이거 A 다시라고 해볼게. 얘는 몇 콤마 몇이지? Y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지? X의 부호가 바뀌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점 하나가 Q에 있는데 그럼 이번에는 B라는 점을 옮겨도 되고 아니면 이 점을 옮겨도 상관없어요. 일단 나는 B라는 점을 한번 X축 대칭 해볼 거야. X축 대칭. 이번엔 B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 걔를 B-라고 해볼게. 그럼 B-는 뭐가 되지?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어요 이거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 둘을 이렇게 이어주세요. 이거라고 이어줘. 그러면 이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바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거의 최소가 되는 거야. 자, 외인고 한이. 잘 보자. 외인고 한이. 이런 거야. 자, 봐. 내가 얘를 Y축 대칭했잖아. 그럼 마치 Y절편 여기서 A에 그어주면 이 길이나 같은 거지.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어주잖아? 그러면 요 길이나 같은 길이지, 두 개가. 그럼 결국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이놈은 이 길이잖아. 똑같잖아. 그럼 이게 왜 최소야? 직선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가장 짧은 거리다 이거지. 결론! 나는 마이너스 2,3과 6,-5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루트에 차이 88에 64. 간단해? 차이 88에 64. 이거 계산만 하면 답이다 이거지. 어렵지 않아? 자, 결론이야. 오늘은 선생님이 대칭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대칭 이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었지. X축, Y축 원점. X축 대칭은 Y의 좌표가 바뀌고 Y축 대칭은 X 좌표 바뀌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가 바뀌어. 좌표가 바뀌는 거 아니야? X의 부호가 바뀌고 Y의 부호가 바뀌고 그 다음에 Z의 부호가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거야. 자, 그 다음 Y는 X가 있었고 Y는 마이너스 X가 있었고 그 다음 뭐가 있었냐면 점대칭이 있었고 선대칭이 있었어. 점대칭은 중점 이용하면 되는 거고 선대칭은 뭐가 있었지?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이 있었다. 자,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